네,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마켓나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오상용 전문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지난 한 주 네. 격동의 한 주였다라는 표현 많이 나올 예, 정도로 아니 시장 그러게요. 자체가 엄청 출렁였는데 소란스러웠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후반으로서 네, 조금 안정화되는 것 같고 네, 오늘도 시장 흐름은 나쁘지 네, 않은 것 네,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더 좀 기대가 뭐, 되네요. 아무래도 이게 그 소동의 원인, 네, 근원, 이런 걸 좀 살피려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 생각들을 하죠. 네네. 그게 사람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보니까는, 그래서 앞날이 어떨까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예전 거를 자꾸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요. 그렇죠. 요즘 이제 월가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17년 네. 전하고 지금이 좀 많이 비슷하다. 2007년도. 예, 네. 2007년 8월입니다. 네. 딱 월도 지금하고 이제 같은 음, 한여름 이때고요. 그 이야기를 좀 먼저 일단 간단히 좀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종목 몇 개 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2007년 8월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뭐 그때랑 지금이랑 네. 뭔가 좀 비슷한 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이따가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알 텐데 네네. 상당히 좀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이제 그 시장 되게 소란스러웠을 때 엔캐리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 네. 네. 그래서 뭐 아주 값싼 이자에 엔화 자금을 잔뜩 끌어다가 이제 고수익 자산에 투자했던 그 돈들이 엔화가 갑자기 이제 강해지는 무렵에 이게 네. 사실 엔캐리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조달 통화가 안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엔이 갑자기 강해지니까 그 말은 원래 갖고 있던 부채의 실질 부담이 더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투자한 곳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팔아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엔캐리 그 청산이라는 거는 투자한 곳에서 돈을 빼서 빚을 갚아버리는 그 음, 과정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었던 그래서 뭐 네. 엔캐리가 사실 얼마나 있었고 음, 얼마나 그 청산이 됐는지 하우스들마다 각각 이렇게 예상치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아니, 뭐 규모가 1조에서 14조라고 하면 이건 네, 너무 갭이 그쵸. 크니까, 레인지가 예, 넓으니까 이거 어떻게 네. 추산해요? 그리고 뭐 지난 2012년부터서죠. 이렇게 구로다 하루히코 벼제 총재가 들어왔을 때부터서 이렇게 쭉 해보면 0%였다가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상당 기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싼 돈들을 끌어다가 어디에 얼마나 넣었는지는 뭐 그냥 많이 넣었겠다라고 이 정도만 그렇죠.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엔캐리가 급하게 이렇게 대감기면서 자산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나빠지는 이 모습들이 되게 2017년 8월하고 아, 닮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면 예, 좋을 것 1번 같은데요. 차트 한번 네. 먼저 볼게요. 이게 이제 매크로가 그때랑 지금하고 좀 어떤가 하는 걸 비교한 건데요. 위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경기 흐름은 뭐 사이클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네. 늙어가는 경기 사이클이었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그때 2007년 8월에 이제 8월 초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7월치가 나왔었는데 네. 상당히 안 좋았어요. 실업률이 많이 올라갔고 신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연준의 정책 금리는 5.25%였습니다. 지금이랑 예, 비슷하네요. 지금하고 사실상 지금의 하단하고 똑같죠. 네.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2007년 9월 달에 연준은 금리를 50pp 아, 인하해요. 지금 상황도 보면은 8월 초에 나왔던 8월 2일 날 네네.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뭐 많이 안 실업률이 좋아가지고, 예. 4.3%. 오죽한 그래서, 뭐 쌈의 예. 법칙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리세션이 진짜 가까워지나 보다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러고 시장에서는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건 이제 분명하고, 비컨 얘기도 예, 나오잖아요. 50bp 예. 인하해야 될 것 같다. 혹은 그 전에라도 빨리 모여서 금리 음,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게요. 이런 이야기까지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매크로 상황은 지금하고 좀 많이 닮았다. 음, 굉장히 경기는 늙어가고 있었고 고용 지표가 갑자기 나빠졌다. 그다음 두 번째 차트 이제 이어서 볼게요. 네. 사실 2007년도에 한 해 내내 엔이 되게 약세였습니다. 네. 그 밑에 이제 그 차트 보시면은 그 달러 엔이
상승을 하다가 7월, 8월이 되면 갑자기 이제 무너지죠. 이거는 N이 N이 강해졌다는, 강세로, 예. 예. 이 무렵에 보면 엔캐리가 급격하게 그 청산이 돼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장 반응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퀀트 대란이라는 말이 이때 나와요. 퀀트 대란. 퀀트 펀드,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기반을 한 퀀트 펀드들이 하루에 뭐 수십억 달러씩 손실이 나요. 그게 이제 연달아서. 그리고 이때 네. 하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BNP 파리바 예, 예. 그 펀드 환매 중단해버리는 그 일까지 이제 이때 다 같이 있었던 거죠. 올해 그 7월 말 8월 이 사이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엔이 이제 뭐 그 7월부터서 강해졌고 음, 뭐 한 160엔 넘어갔던 게 슬금슬금 이제 하락을 하더니 141엔 예, 정도까지. 빠르게 이제 강해졌고 예. 그 과정에서 엔캐리가 청산되고 주가 급락하고 투매 악순환 일어나고 네. 그러고 나서 뭐 다시 2007년도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그해 여름 이후에 이제 보면 뭐 1년 지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뭐 리먼 리만 사태. 사태에 금융위기 예.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러한 역사가 이번에도 뭐 똑같이 이렇게 반복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근데 무섭잖아요, 이걸 이제 이러면은. 소개하는 거는 네. 월가의 선수들도 이거를 보고 있다. 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역사라는 게 반복이 똑같이 뭐 이루어지진 않지만 뭐 그렇게 똑같이 반복된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근데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만큼 네. 시장에서 위험한 거는 또 없어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약간은 뭐 이 정도로 해서 다 끝났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마음 한켠에 그래도 좀 조심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엔캐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3번 차트 한번 간단히 볼게요. 이게 주간 단위로 투기적 N 숏 포지션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네. 지난 8월 6일까지 한 주 동안 보면은 7월 초에 이게 한 12만 계약의 엔화 쇼트, 그러니까 엔화를 매도하는 그런 투기적 포지션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 2만 4천 계약으로 급격히 줄어들어 있어요. 네. 이게 반드시 이 정도만이 뭐 엔캐리가 그 청산된 거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지 추세를 보면 아 진짜 엔캐리가 감기긴 많이 감겼구나, 네. 급하게 감겼구나. 이 급하게 감기는 이 폭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에 17년 전에 그 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감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엔숏 포지션 물량이 빠르게 줄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엔캐리 트레이더의 그 청산의 어떤 프록시라고 우리가 흔히 좀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빠르게 엔캐리가 청산이 실제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얼마나 청산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투자은행들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추정치가 다 달라요. 모건 스탠리는 뭐 투기적 포지션에서 한 60% 정도의 엔캐리는 다 이제 감긴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JP 모건은 뭐 4분의 3은 감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실제 그 정도로 감겼는지 네. 아니면 더 많이 그 남아 있는지 이거는 엔화가 레벨마다 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40엔 밑으로 뚫고 내린다거나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비슷하게 소동이 한바탕씩 생길 거다. 네. 그리고 이번처럼 그렇게 급격한 속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기분 나쁘게 스물스물 이렇게 좀 뭐 시장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2007년도 그 당시에 예. 금융시장 뉴욕 증시가 어땠는지.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어떨까에 예.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4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게 2007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8월 그 힘들었던 8월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나인데요. 되게 이게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화살표로 해놓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의 여름이고요.
8월 중순 이후로 보면은 또 그해 10월 중순까지 석 달 동안은 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요. 왜 올라갔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아주 빠르게 내려줄 거니까 아, 실제 이제 9월 달에도 금리를 좀 네. 많이 내렸고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그 이후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쭉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뭐 이번에도 그래서 8월 하순에 그 잭슨 홀 네.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연준이 매년 하는 그 있잖아요. 그때쯤 해서 또 뭐 연준에서 금리 인하 기대를 이렇게 심어주면 또다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꼭 17년 전하고 똑같을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설사 그렇게 해서 올라가더라도 조금은 예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고 월가 선수들이 요즘에 이렇게 유념해서 보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17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상황이 그때만큼 많이 안 좋으냐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뭐 부동산 쪽에 버블이 굉장히 뭐 심했던 그때랑은 좀 다르고 그다음에 파생 쪽에서의 어떤 위험한 거래는 물론 그때보다 훨씬 이제 줄어들어 있습니다. 다만 좀 이제 그때랑 비교해서 좀 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2005, 2006, 2007 이때는 뭐 물가가 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최근 1년 동안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불과 1년 전에 우리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겪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 민감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는 2017년 전에는 지금처럼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거는 없었어요. 네.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그때는 상당히 잘 나가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 경제는 성장 엔진이라고 좀 말하기에는 되게 힘들 만큼 지금은 불안하죠. 뭐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면 좀 아직 그렇게 안심을 완전히 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번에 그 주식시장의 소동은 뭐 엔캐리가 이렇게 주식 낙폭을 확대시킨 면은 있지만 네. 그 밑바닥에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리세션이 오는 거 아닌가, 소프트 랜딩으로 갈 거다라는 그 과도했던 믿음들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식 시장이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목요일날 발표됐던 그 주간 단위 신규 실업수당 네, 그게 좀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 사실 매주 발표되는 건데 예. 언제부터 여기에 이렇게 목맸다고 이번에 나온 그러니까요. 지표 가지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시장이 그만큼 고용, 네. 매크로 쪽에 좀 예민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소매 판매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게 또 상당히 안 좋게 나와버리고 이러면 또 이게 소비가 엄청나게 꺾여버렸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좀 이제 안 좋게 다시 나왔다라는 게 CPI가 좀 둔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소비 수요가 네, 둔화됐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이 될 수 예. 있다. 거기다가 실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소매 판매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고용도 안 좋았는데 네. 실제 가게들이 주머니를 닫고 있더라. 소비를 잘 하지 않고 있더라. 네네. 미국에서 소비가 안 되면 뭐 네. 말 다 했죠. 아니 실제로 미국 중소기업들 지금 대출금리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용 음. 자체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해고가 네. 많이 엄청 일어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좋게 보면 노동시장에 새로운 노동자들이 이렇게 막 경제 쏟아져 참여있고. 나와서 예.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렇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비가 꺾이고 그래서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그래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해고를 하게 되면 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해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후행 지표인데 한번 임계점을 넘어서면 네. 그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속도를 냅니다. 이 3의 법칙이라는 3의 것도 법칙. 그 0.5%포인트를 넘어서면 네네. 리세션이 왔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최근 3개월 예. 평균 실업률이 그게 1년 전. 왜 그러냐면은 임계점이었던 거예요. 예. 그게 역사적으로 봤더니. 그래서 고용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나빠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가 붙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계속 매크로 지표가 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민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 부분이 핵심이 뭐였다? 엔캐리는 그냥 좀 뭔가 트리거? 휘발성 물질. 음. 그 다음에 오히려 보면은 미국의 고용이라는 게 수면 아래 큰 조류. 네. 그래서 더 큰 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매크로 쪽일 수도 있다. 아. 예, 그래서 계속 좀 그 부분을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라도 경기 침체 이슈가 시장에 좀 악재로 다가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얕은 리세션일 거냐, 묵직한 리세션일 거냐 그 정도 이제 차이이고 사실 경기가 침체되면 연준이 돈 풀겠죠. 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된 국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매출과 순이익, 실적이 나빠져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거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그리고 AI 요즘 투자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빅테크들도 매출이 나빠지고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 그러니까 AI로 지금 돈 벌고 있냐 이렇게 지금 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AI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어. 물음표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고, 네. 아니 2007년 8월과 꼭 같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얘기를 좀, 예, 저 좀 말이 그쪽으로 세게 나갔나 좀 봅니다. 듣다 보니까 지금 경기 예. 침체는 피할 수 없고 이게 예, 금융시장은 예. 그러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그런 우려들이 있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네, 정도. 항상 근데 매크로 지표를 확인을 하고서 네. 다시 이제 사후적으로밖에 음.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보면은 그 뉴욕 증시에서도 그 업종별로 수익률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네, 많이 좀 네.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록히드 마틴을 제가 가지고 나왔고 오늘도 그때 담배 회사를 또 담배 회사요? 예, 가지고 나왔어요. 되게 뭔가 사람한테 안 좋은 것만 자꾸 소개를 우리나라 지금 하는데 KTNG처럼.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5번 차트 잠시 볼게요. 이게 한 달 동안의 섹터별 주요한 섹터들이 네. 어떻게 움직였는가인데 뭐 잘 아시듯이 기술주가 가장 밑에 있죠. 네. 안 좋고 그다음에 시장도 뭐 안 좋고 근데 이제 부동산은 금리를 내린다 하니까 부동산 섹터는 잘 가고 있고 유틸리티 헬스케어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방어주 쪽으로 돈이 좀 가고 있어요. 네. 실제. 그러니까 뭐 AI가 이제 다 왔다, 이제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 포지션에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서 조금씩 이런 쪽으로 방어적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그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도 이런 네. 어떤 방어주 쪽에 좀 이렇게 요즘에 월가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제가 이제 담배를 네. 안 하니까 잘 모르긴 하는데 필립 네. 모리스는 원래 전자담배 쪽인가? 예, 잘 원래 이제 연초 우리 그 불집혀서 피는 네. 일반 담배 네. 회사고요. 뭐 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뭘 판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네. 그러니까 많은 원래 이제 담배 회사였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아이코스나 진이라고 하는 그 전자담배 쪽, 그다음에 니코틴 파우치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통틀어서 그냥 연기가 안 나는 담배 제품이라서 스모크 프리 형 담배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담배 회사.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무게로 옮겨가면서 좀 요즘에 실적이 좋아요. 6번 차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사가 내놓고 있는 무연 제품, 왼쪽에 있는 게 아이코스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진입니다. 이게 진 같은 이 제품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워낙에 그 젊은 세대들이 네. 많이들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스모크 프리면은 기내에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이겠죠. 예, 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잇몸 사이에다 이렇게 넣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담배가지고. 아니 연기가 안 나오면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됐던 게 10대들이 많이 사더라 해가지고 좀 문제가 아이고, 수업 됐습니다. 시간에 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회사가 이런 쪽 무연 제품 쪽으로 해서 되게 성장이 좋았어요. 매출이 많이 일어났는데, 근데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놓는 세계 흡연율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그 흡연율은 세계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담배 회사들은 매출이 음.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냥 밋밋하거나인데 필립 모리스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획기적인 제품들을 네,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덜 해롭겠지 하는 마음에 이런 이제 무연 제품들을 많이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연가들이 뭐 네. 아이코스나 이런 이제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고. 실적이 예. 좋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래서 2분기 실적이 7월 말에 발표가 됐어요. 네. 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예상보다 다 좋게 나왔는데요. 7번째 차트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그 7번째 차트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넷 레버뉴, 그냥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 거의 한 10% 늘었어요. 일반 담배 회사하고 다른 회사랑 비교하면 이건 진짜 엄청난 매출입니다. 그 매출의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모크 프리 쪽에서 18.3%, 네. 거의 한 20% 가까이 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순이익도 예상보다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한 30% 가까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EPS, 네. 그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가 이제 그 8번째 차트 한번 넘어가 볼까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니까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다 높여요. 매출 성장 전망, 그 다음에 순익 부분의 성장 전망을 다 상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월가가 보면 딱 좋죠. 요즘 같이 뭐 이렇게 뭐 경기 우려도 있고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네. 이런 시국에 이런 필립 모리스처럼 매출이 안정적인데도 성장도 하고 있고, 이 필립 모리스가 또 좋은 게 배당을 참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률이 네. 4.5% 가까이 돼요. 지금 해보니까. 네네. 10년물 국채 수익률 지금 이제 4% 밑으로 그렇죠. 내려가 예.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다 보면 이런 배당주에 대한 또 매력은 더 부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안정성과 실적의 어떤 호조, 네. 그리고 고배당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다라고 해서 월가가 좀 요즘에 필립 모리스를 네. 주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애연가들 입장에서는 필수 소비재 예,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뭐 담배를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는 잘 못 끊으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한 갑 피던 거를 뭐 이틀에 한 갑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아니면 하더라도 아까처럼 그 뭐 니코틴 네, 파우치 네. 그쪽으로 뭐 갈아탄다든가 그죠? 그리고 네, 대부분 뭐 그렇게 역사적인 매출을 보면은 굉장히 경기 흐름은 상대적으로 안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가 나빠도 네. 술 잡수실 분들은 술 그리고 잡수고 경기 나쁘면 담배 담배 피실- 필 일 더 많아요. 네, 뭐 열받죠. 그러니까 열받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게 이래저래.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9번 차트 바로 한번 넘어가 네. 볼게요. 이게 월가에서 이제 한 최근 1, 2주 동안에 그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이렇게 보고서들을 쭉 내놨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상당히 좀 그 얘네들이 매달 확신하는 매수 종목이라는 리스트를 내놔요. 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내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준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시장보다 더 앞서 나갈 만한 종목들을 이렇게 추려내요. 네. 그 종목 리스트에 이번에 이 회사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 주고 목표가를 110달러이던 걸 125달러로 이제 높였어요. 이게 지난주 종가 대비로 하면 125달러면 8% 정도밖에 이렇게 올라갈 여력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룸이, 예. 예, 룸은 그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4.5%의 배당 수익률을 합하면 연간으로 그 토탈 리턴은 한 12.5% 이렇게 그러니까 고배당주니까. 그 요즘 같은 이렇게 막 엔비디아가 하루에도 몇 %씩 하락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유 뭐 12%가 어디야 뭐 이런 쪽으로 그 조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솔깃할 수 있다라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밑에 쭉 보시면 뭐 도이체방크나 스티펠 그다음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목표가를 조금씩 높였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로키드 마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런 종목들을 요즘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시장이 아무래도 좀 더 방어적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당장에 다시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늘어나고 그래서 성장주가 또 좋아지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이게 한번 얻어맞고 나면은 좀 이렇게 좀 상처가 가라앉고 다시 회복되려면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경기 사이클이 늙어가고 있는데 지표들은 고용 지표들은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이런 고배당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네. 뭔가 포트폴리오 지금 재편성이 좀 필요한 시점이어서 좀 말씀 주신 것 같고 또 다른 기업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회사는 조에티스라는 10번째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조에티스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십니까? 아니요, 키우진 않는데 알러지 때문에 예.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좋아해요. 그래서 그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네. 이 조에티스라는 회사를 좀 아실 거예요. 국내에도 이 업체 의약품들이 수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로 분류는 되는데 네. 사람을 위한 약품을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동물하고 네. 가축들 있잖아요. 뭐 네. 소나 돼지 이런 쪽 그 반려동물들을 위한 약품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화이자 안에 있었던 사업부였어요. 화이자. 그러다가 이제 분사되어서 2013년에 상장됐는데 네. 요즘에 이제 월가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가 나쁘다 해서 키우던 강아지가 아픈데 약 안 먹일 거야? 뭐 그렇진 이런 않죠. 예, 뭐 네. 이런 류의 그다음에 그래서 뭐 경기 불안이나 그 정치적 불안으로부터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실적이 좋습니다. 역시 그 11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간단히 볼게요.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크게 그 약품 구성이 일반 가축용이 있고 그다음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그런 반려동물들을 위한 약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축 쪽의 약품의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반려동물 쪽의 의약품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그쪽의 매출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실루반 차트 보시면은 지금 매출은 뭐 2분기인데요. 11% 늘어서 한 24억 달러 나왔고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조정 EPS가 20% 늘어났고 역시 시장 예상보다도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얼마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내놨던 그 보고서 중에 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이 시장이 얼마나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좀 뷰를 주는 건데요. 네. 12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역별로 조에티스 제품들의 매출 비중입니다. 미국 시장이 54%로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도 매출이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요. 그래서 앞으로 한 1, 2년 뒤면 역전될 거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8월 초에 그게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중국에서 2030년이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한 6년 정도가 6년 정도 후가 되면 반려동물들의 수가 4세 미만 아동의 수보다 2배 가까이 많아진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2030년도에 중국인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수는 한 7천만 마리를 넘어설 거라 그러고 4세 이하의 아동의 수는 4천만 명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젊은 인구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을 특히 거고, 1인 가구는 반려동물 네, 많이 그래서 키우더라고요. 아이는 적게 태어날 거고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로워서라도 뭐 강아지 고양이를 근데 이제 주택이 워낙 좁을 수 있으니까는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더 많이 키울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중국의 어떤 그 동물 시장 그 반려동물 시장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뭐 이런 제약 회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네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도
넓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이 넓어지는 만큼에 희한하게도 또 동남아 쪽도 요즘에 좀 반려동물 시장이 괜찮다고 해요. 네. 뭐 아직 초기라고는 하는데.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뭐 해서 보니까는 미국 쪽 시장, 해외 시장이 앞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성장하면서 잘 나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뭔가 지금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여진을 좀 피할 수 있는 기업들 소개가 아니었나 네. 싶네요. 근데 속 시원하게 그냥 엔비디아 사세요. 이제부터 사십시오 하면 딱 좋은데 저 뭐 그럴 만한 능력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담배 기업 필립 모리스하고 예. 그다음에 가축용 네. 의약품 업체 조에티스 네. 참 상반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느낌상. 그렇죠. 한쪽은 몸을 망가뜨리고 한쪽은 그러게요. 예. 어쨌건 뭔가 네. 경기 방어적 성격을 지닌 두 제품, 네. 두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마 드네요. 한 달 뒤에는 제가 네. 다시 이제 엔비디아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